사랑에 빠진다는 것. 우리는 사랑을 일깨우는 장치를 자극시킬 만한 신체적 특징이나 성격을 지닌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하여 우리는 그 사람과 교제하는 단계에 접어들죠. 그래서 햄버거나 스테이크를 같이 먹지만 첫 번째, 우리의 관심은 음식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렇게 따뜻하고 두근거리는 감정이 진실한 것일까? 어떤 때는 첫 번째 만남에서 두근거리는 감정을 잃어버려요. 잠깐 그 기분에 빠지지만 곧 그것이 사라지고 더 이상 햄버거를 같이 먹고 싶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두근거림은 햄버거를 같이 먹은 이후에 더 커집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는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점차적으로 이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며 그 감정이 상호간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상대방에게 말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면 그 감정이 약간 사라지거나 아니면 배로 노력해서 결국 그 사랑을 얻어내기도 하죠. 상호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결혼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놀라운 감정을 영원히 가질 것이다. 그리고 또 상대방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랑에 빠지는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사실이 아닌 허구랍니다. 심리학자인 도로시 테노브 박사는 사랑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이 로맨틱한 사랑이 지속되는 것은 한 2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만일 조금 더 그 사랑이 길어진다면 그것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대요. 눈이 뜨이고 상대방의 결점이 보입니다. 상대방의 결점이 눈에 거슬리고 그녀의 행동 방식이 짜증이 난대요. 그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며 분을 내고 심지어는 거친 말이나 비판도 서슴지 않습니다. 저 강아지가 왜 저러지? 사랑에 빠졌을 때는 눈 감아 주었던 작은 것들이 태산이 되어 다가와요. 이제 결혼 생활은 현실이 된 겁니다. 현실로 돌아왔어요. 세면대 위에는 머리카락이 널려있고 거울은 얼룩으로 지저분하고 화장지는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변기 뚜껑을 올려놔야 되는지 닫아야 되는지 신발은 왜 스스로 신장에 넣지 않는 거야? 사람은 왜 스스로 다치지 않고 코트는 왜 옷걸이를 싫어하는 거지? 양말은 세탁기에서 타령합니다. 세상에. 보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되고 입을 열면 부담이 돼요. 사랑하던 사람이 적으로 변하여 결혼 생활은 전쟁터가 됩니다. 슬프도다. 그것은 환상이었네. 우리는 속아서 무작정 결혼에 동의했어요. 많은 사람이 결혼 생활과 한때 사랑했던 배우자를 저주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속았다면 화낼 권리도 있죠. 우리가 진실로 정말 사랑한 거야? 우리가 사랑했다고? 정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너 왜 그래, 마키야? 엄마 책 읽잖아. 하우스! 전혀 저 강아지가 제 말을 듣지 않는군요. 우리의 사랑은 끝난 거니, 마키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잘못된 정보란 뭘까요? 사랑에 빠지는 황홀한 감정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것입니다.
아, 이미 아셨다고요? 똑똑하신 분이시네요. 와우. 저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있겠죠?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만일 사랑에 빠진 상태가 계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일에 대한 생각이 나질 않아요. 흥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로잡힌 상태라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학생은 성적이 곤두박질 칩니다. 사랑에 빠진 상태여서 공부하는 것은 어렵고 내일 1812년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시험이 있든지 말든지 그 전쟁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사랑에 빠질 때는 모든 것이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체프먼 박사님, 나는 내 직업에 흥미를 잃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묻자 한 소녀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온통 그녀 생각뿐이에요. 저 강아지는 저에게 무슨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포기하기를 가르쳐 줄게 오늘 너에게. 자, 한 소녀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이 남자 어떡하죠?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의 행복감은 서로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허상을 줍니다. 기가 막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너 나가. 자, 나가. 자, 나가세요. 얼른 나가. 자, 이렇게 되면 말을 잘 들을 수도 있어요. 경고를 줬기 때문이죠. 자, 개와 책 읽는 여자입니다. 자, 그런 허상.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그 허상. 모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그 허상.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준다고 느끼는 그 허상. 이거 허상인가요? 한 젊은 약혼자가 얘기했어요. 나는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중심적 태도는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해줄 수 있다고 느낍니다.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너그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도 똑같이 자신에게 그렇게 느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나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녀는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해서 결코 마음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네요.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로리로리. 우리 강아지가 드디어 포기했죠? 고맙다. 우리도 이 환상에 대해서 이게 환상이었다 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건 환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이제 부부싸움이 이게 참 어렵게 되는 거예요. 끝도 없이. 우리가 생각하며 느끼는 것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말 나와요.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별 달아놨어요, 별. 자,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날 때부터 모두 자기 중심적이다. 이 세상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한다.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랑에 빠진 행복감은 단지 그런 환상을 줄 뿐이다. 제가 몰랐던 게 이거네요. 정말로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오랜 시간 동안 몰랐습니다. 자, 사랑에 빠진 경험이 보통 이제 2년 정도 지속되는 그 경험이 끝나면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네요. 그는 자신의 희망사항을 표현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녀의 것과는 또 너무 다르네요. 그는 그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지만 그녀는 몹시 지쳐 있어요. 그는 새 차를 구입하기 원하지만 그녀는 당치 않은 소리라고 면박을 줍니다. 그녀는 친정을 방문하기 원하지만 그는 나는 처가 식구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점차로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환상은 사라지고 각자의 욕망, 감정, 생각, 행동이 강하게 표출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둘이 일심동체가 아니라 너무나 다른 너와 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환상에서 깨몽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죠.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체인 것입니다. 원래 두 개체였는데 그들이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 착각한 것에 불과하죠, 사실은.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융합되지 못했고 감정은 사랑이라는 넓은 바다에 잠시 섞여 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감정은 사랑이라는 넓은 바다에 잠시 섞여 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현실이라는 파도가 그들을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빠졌던 사랑에서 벗어납니다. 여기에 이르면 별거를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거나 아니면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행복감 없이도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익히는 아주 힘든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별거를 하거나 이혼,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거나 세 가지 말고 네 번째, 이제 이것이 이 책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예요.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행복감 없이도 서로를 사랑하는 법, 그것을 익히는 아주 힘든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 경험이 끝날 때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는데요. 첫째, 이 사람하고는 정말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두 번째, 결혼 생활이라는 배에서 뛰어내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전 세대는 전자를 택했지만 우리 세대는 후자를 선호한답니다. 좀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결론 짓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결론 짓기 전에 다음의 자료를 잘 살펴보세요. 연구에 의하면 두 번째 결혼의 60% 이상이 이혼으로 끝난대요. 자녀가 있으면 더 그 확률은 높아진답니다. 이러한 통계는 제3의 좀 더 나은 방안을 암시하는데 그것은 사랑에 빠진 경험이 일시적으로 감정이 고조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자와 더불어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도 본질적으로 감정적이기는 하나 사로잡힌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과 감성을 연합시켜주는 사랑,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네요. 이것은 의지에 따른 행동을 내포하고 훈련을 요구하며 개개인의 성숙의 필요를 인정한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의 욕구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 아닌 이성과 선택에서 나온 사랑을 알고 서로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현실적인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기 자신 안에 사랑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누군가에 의해 사랑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안에 사랑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보고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누군가에 의해 사랑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그 상대방이 왜 내 자신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저는 그걸 자신감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 사람은 나의 이런 부분을 정말 좋아해.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저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나의 꽃밭을 가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꽃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는 그런 자신감. 또 그 안에는 그렇게 꽃밭을 가꾸는 노력.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강아지는 잘 자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랑은 노력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만일 배우자의 삶이 나의 노력에 의해 풍성해진다면 나 또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것을 알고 열심히 배우자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는 선택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나오네요. 아직 안 읽었는데. 이것은 사랑에 빠진 황홀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에 빠진 감정을 벗어나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일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행동 방식을 벗어나는 본능의 힘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단 선택을 해야 하는 실제 삶으로 돌아왔다면 친절함과 너그러움을 택해야 합니다. 야, 여기 덕목이 나오네요. 덕목. 밑줄 쫙. 동그라미 땡냐. 다시 사로잡힌 사랑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현실적인 사랑을 해보려고 마음먹었다면 친절해야 할 것, 또 너그러워야 할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감정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배우자가 우리를 받아들이고 원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을 때 이 모든 감정을 느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깨몽. 근데 진정한 사랑을 하기로 해요. 결혼 2년, 3년이 지난 분들은 이 말을 조금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사로잡힌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교과서에서 사로잡힌 감정은 단지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 책의 본론은 이성과 의지에 의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현인들이 우리에게 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의지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랑에 빠진 감정이 소멸된 부부에게 희소식입니다. 지금 부부싸움에 지친 여러분, 희망의 희소식입니다. 사랑이 선택이라면 사랑에 빠진 감정이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온 후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태도, 즉 생각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이러한 사랑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태도. 태도를 바꿔야 돼요.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태도, 또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사로잡힌 그 옛날의 그 감정에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 집착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숙해지기를 거부하고 어렸을 때 엄마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고 느꼈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약간은 어린 아이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네요.
사랑은 나는 당신과 결혼했으므로 당신의 유익을 살피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세입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나는 당신과 결혼했으므로 당신의 유익을 살피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세래요. 그럴 때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 결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어떤 이들은 말하기도 한대요. 사랑은 적절한 행동을 동반한 태도라고요? 짜릿하고 신나는 그 깊은 감정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설레며 기다리고 사랑을 속삭이고 감전될 듯 키스하고 황홀하게 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느꼈던 안정감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죠? 이 책이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해준대요. 이 책. 5가지 사랑의 언어. 미국에서 굉장히 히트친 책이에요. 얼마큼 히트를 쳤느냐? 자, 봅시다. 뉴욕타임스 초창기 베스트셀러 130주. 영업한 1000만 부 이상 판매. 세계 40여 개의 언어로 번역. 대단하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근데 저는 2020년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그것도 네이버 검색하다가. 아, 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 책이 바로 여러분의 허탈한 감정에 대해서 새로운 답을 알려준답니다. 저도 그 얘기가 궁금해서 지금 읽고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사랑받고자 하는 깊은 감정적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배워 실행하기로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이전에 열중했던 그 어떤 사랑보다 더 신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는 결혼생활 세미나와 개인 상담을 통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많은 부부가 여러분이 이제 읽을 내용의 효과를 입증해 줄 것입니다. 내 서류함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온 편지들로 가득 차 있대요. 그 안에는 한 친구가 사랑의 언어에 대한 테이프를 빌려주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변화시켰어요. 우리 부부는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감정적으로 빗나가면 했는데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적합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으며 결혼 생활도 너무너무 좋아졌답니다. 이러한 편지들로 가득 차 있대요. 배우자의 사랑 탱크에 사랑이 가득 차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때 당신은 어떨 것 같나요? 사랑의 탱크가 비어 사랑받지 못하고 단지 이용당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 감정일까요? 당신의 결혼 생활에서 처음 낭만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던 때를 돌이켜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